오늘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경에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사진 찍어야 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고 대통령 뭐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도 민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3위죠. 오늘부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꾸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는 쭉 비대위 체제였으니까 거의 반년 만에 6개월 만에 정상화가 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나하나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는 오늘 사진 한 장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제 6개월 만에 최고위가 열렸고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그 김기현 대표 뒤에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첫 일성 당정일체 뭐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김기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권을 보는 시각은 먹고 살게 해주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지지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여당에 대해서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면 사실은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호의를 보내는 거거든요. 민심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경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금리도 많이 오르고 예.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 뭐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10,000원 이상 들어야지만 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 1년 내년 총선까지 집권 여당의 가장 중심을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민생과 물가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백드롭에 민생이라는 이야기를 일단 걸어놓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이 당정일체라는 말을 썼는데 예. 사실은 이제 당정분리라는 게 시작된 게 한 20년 정도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과 청와대가 이제 분리되는, 즉 이제 당 대표를와 예전에는 이제 이 당 총재를 대통령이 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분리되면서 실험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제가 그동안 쭉 뭐 정치부 기자를 하며 지켜봐 왔는데요. 예. 저는 이 당정 분리라는 것이 결국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다 탈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과 이 청와대나 지금 대통령실이 사이가 좋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위기로 상당히 많이 치환이 됐습니다. 안정감이 좀 떨어진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역대로 봐왔고 우리 같은 대통령자에서는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을 한 묶음으로 보는데 그거를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과 대통령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사실상 이제 이 여권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예.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이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개념 컨셉 자체가 결국 당정융합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20년 동안 해왔던 당정분리라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결국 이번부터는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융합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정일체. 첫 일성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만나봤지만 이진복 정무수석이 김기현 대표를 찾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단을 국회에서 전달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당이 조금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고 국회나 정당 문제는 이제 다 안정적으로 조치할 것들은 조치하면서 리더십을 제대로 세워나갈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한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뭐 지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도 민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현안이나 당의 현안은 그런 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수석 얘기는 대통령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민생이 어렵고 열심히 일하신다. 근데 저 오늘 취임 일성 당장 일체 말고도 저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하신 장해찬 위원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당이 정비가 안 돼 있다. 대통령께서 일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다. 그런 것까지 다 제거할 것이다. 뭐 저나 시청자분들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 꼭 특정인이라던가 특정한 뭔가를 언급했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당내에서 이 개별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 노동개혁 기조에 얼마나 발을 맞춰서 함께 했는가, 여론전에 함께 뛰어들었는가라는 부분에서 보면 예. 합격점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실이 펼치고자 하는 국정과제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발벗고 나서서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이고, 또 당내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이나 또는 대통령실이나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선 부분들, 이건 어제 이 대통령님의 그 전당대회에 나와서의 발언에도 있지만 당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분명히 선을 긋고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거 안 하려면 지도부가 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말이지 지금 김기현 대표의 저 워딩 자체가 특정한 어떤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 자체를 콕 집어서 염두에 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좀 오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오는 13일 다음 주 월요일에 새 지도부가 용산에 초청이 됐고,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날 수도 있다. 정리하겠다는 얘기도 좀 들려오거든요. 네, 뭐 이런 큰 일이 있었으니까 축하 자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무슨 어떤 주례 회동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이번 김기현 대표 당선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원들이 이준석 트라우마는 다시 겪지 않고 싶다. 아하. 그 재현을 보고 싶지 않다. 일단 당원들의 생각은. 네,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아니 그 사사건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각을 세우면서 아침마다 여당 대표가 무슨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 이거 보고 싶지 않았겠죠.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조마조마하고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재현되지 않겠다면 화기애애하겠지요. 대통령의 의중이 당에 정확히 전달될 것이고요. 그러나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예. 이런 주대 회동이 있다면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만은 아닐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좀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건데, 국민들의 여론, 시중 여론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쌍방향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정일체의 장점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국민 여론, 시중의 여론, 혹시 그것이 입에는 쓰더라도 몸에는 좋은 양약처럼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전달해달라. 이런 그런 국민 여론도 있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뭐 물가 고통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한 가지만 들자면 이번에 한일 관계 문제에서도 너무 급작스럽게 이제 유턴을 하거나 급작스러운 우회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전에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방향을 전환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당에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했다면 저는 좀 이렇게 파장이 더 크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도 좀 당에서 분명히 좀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임 첫날부터 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꽤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사실상의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 뭐 이런 뭐 직할 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표현이 나왔지만 좀 되짚어봤을 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1차로 추렸을 때, 4명을 추렸을 때 김기현 당시 후보가 47, 안철수 후보가 24, 이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제 최종 투표 결과를 뚜껑 열어보니까 52, 23, 5%포인트 정도 김기현 대표가 표를 더 결집시킨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
대선 기간 동안에 김기현 대표를 나머지 세 후보가 집중 공격했는데 당심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다. 어떻게 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차 컷오프 때 컷오프된 의원들이 뭐 이 후보들이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전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3에서 5%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누군가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많이 가져가는 후보가 있고 적게 가져가는 후보가 있을 텐데 예. 그거를 감안을 해도 김기현 후보한테 많이 갔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이현종 의원님께서 좀 설명하셨듯이 당과 정이 하나가 되는 거를 원하는 분위기, 특히 이제 아직 집권 1년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한테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론들이 있었던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2021년에 대선 후보 경선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도 이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당원 투표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57.7%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조직으로 소위 말해서 연끌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 정도를 그 정도로 이제 그때도 사자구도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약간 못 미쳤다 53이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느 정도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들 비호감 이런 게 조금 약간 깎아먹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조직표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차 컷오프 때 이 정도의 득표율이었다는 게 지금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새 지도부 김기현 대표 말고도 최고위원 5명도 윤 대통령과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오늘 일상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맨 앞에서 불의의 세력과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강원동 시대의 그 믿음, 신임 영원히 잊지 않고 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이 이후로 허약한 보수의 시대는 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당당한 보수, 강한 보수, 자유를 중시하며 원칙 있는 보수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저 5명 여기 몇몇 목소리 한 번씩 어제 목소리 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뭐 혹자의 평가대로 윤 대통령이 입당한 지 2년도 안 돼서 뭐 당을 장악했다라는 표현까지 오늘 여러 해석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를 테고 당연히. 그럼 총선을 잘했든 못했든 결과가 어찌됐든 결국은 윤 대통령 얼굴을 내세워서 책임질 것도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전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 총선이 지금 내일 치러진다고 생각하면 국민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찍을까요? 결국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고 찍지 않겠습니까? 내 지역에 물론 뭐 후보 이 선호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총선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얼마나 잘했는가 그 평가의 기준을 놓고 다 투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후보들이 만약 대통령 인기도가 높으면 대통령의 어떤 사진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인기 좋을 때 다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프랭카드 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직할 체제냐 뭐냐 장악했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정치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향이 미치지 않으면 여당이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뭐냐면 이 여당이라는 게 차기 경쟁을 벌이기 마련이거든요. 예. 잠룡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그 잠룡들이 각각의 어떤 이 계파를 형성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통령은 사실상 헛수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1년 딱 됐습니다. 그러면 1년 이 동안 성과를 내서 총선에서 이기고 그 정도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룡들이 나서서 다음 차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의 그 개념은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얼마만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는가 거기에 바로미터가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서 비윤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고 했다라면 대통령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렸을 거예요. 예. 그리고 공천 문제도 그렇지만 이 공천도 여러 가지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을 겁니다.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가지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힘을 실어준다. 만약 그게 통한다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은 계속될 것이고 만약 그게 실패한다 그러면 아마 다음 차기 리더한테
표가 쏠림이 있겠죠. 예. 그 실험을 일단 지금 이 집권 여당이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 오늘 당정 일체 이 첫 메시지 말고도요. 앞으로 만날 예정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도 꽤 중요할 텐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 언제쯤 만나실 계획입니까? 당장 뭐 내일이라도 여건이 만날 것이고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라고 하는 곳이지 예. 여야 사이에 서로 삽바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상의도 하고 협상할 것도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 3년은 가는 법인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앞서 뭐 당정일체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일하는데 그 걸림돌들은 제거하겠다는 취지. 근데 이제 좀 더 연장선상에서 보면 김 대표 얘기는 문재인 정권의 후유증 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뭐 입법이나 공약들이 지금 제1야당이 발목 잡는다 뭐 이렇게 오늘 첫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발의한 정부 입법을 민주당이 예산안 부수법안 제외하면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역대 최초의 그 목리를 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권 여당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경선을 하다 보면 치열한 경쟁 끝에 어느 정도 상처나 또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가 2달 가까이 이제 당 내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 상처의 후유증을 가장 빨리 치유하는 것은 물론 만나서 연포탕 뚝딱 한 그릇 끓여 먹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의 이제 총력을 돌리는 것이 사실 내부 경선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이고 예. 이제는 윤석열 정부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이 새로운 지도부에게 가장 바라는 것도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발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라. 윤석열 정부 혼자 싸우게 두지 마라. 대통령 혼자 지금 고군분투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 뭐 하느냐 함께 싸워라 라는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거든요. 그걸 또 저희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들 그 후유증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는 것을 국민들께 좀 잘 알려드리는 그런 여론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현충원 참배 모습도 잠깐 화면으로 봤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번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에도 본인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공격 선봉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년 9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저 김기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등으로부터 7번의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저 김기현을 봉고 파직한 후에 남극 쪽 섬에 위리 안치하겠다는 폭언까지 일삼았습니다. 봉고파직 위리 안치죠. 성어. 그러니까 파면시킨 다음에 형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당시 했다.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일단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뭐 어떤 공식석상에서 잠깐 스쳐가듯 지날 뿐이지 제대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관계 선정을 하느냐. 조만간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그 당선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 내일이라도 만날 수 있다. 또 매일이라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화면에서 본 그런 것도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저 사람 참 정치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렇게 눈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정치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4선이나 하고 또 원내대표까지 했고 야당과도 많이 접촉을 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수사고 예. 우리끼리 대표끼리 만나서 민생을 좀 챙깁시다. 이렇게 얼마든지 눈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침 오늘 그 언론들에 많이 보도된 걸 보면 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그런 기회를 탁 낚아채는 거죠. 해서
우리 그런 문제를 좀 논의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공언대로 내일이라도 만나시고 또 매일이라도 만나시고 하면서 뭐 수사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검찰에 맡겨두고 예. 우리끼리 이렇게 민생을 챙깁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정치적 역량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성격도 그렇게 모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대선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때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토론 지금도 당시, 예. 지금도 그런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만나야 되는데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정치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역할을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해줘야죠.